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낳은 아이인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제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필리핀 엄마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필리핀 엄마의 손을 들어준 코피노 양육비 지급 판결.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였죠. 예. 지난 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필리핀 여성이 청구한 코피노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이 필리핀 손을 들어줬어요. 네.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나라 남성이 그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성과 낳은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그냥 뒀을 때, 그냥 두고 한국에 왔을 때, 그 한국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근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우선 친자임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자인 것 DNA 검사에서 친자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양육비까지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친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 그리고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송은 그동안은 이제 이런 소송들이 없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소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군요. 코피노에 대한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숫자가 꽤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코피노라는 것은 이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것을 코리안과 필리핀노 합해서 코피노라고 그러죠. 이 코피노가 지금 숫자가 한 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아진 이유는 이제 한국 남성들이 이제 장기 체류하는 남성이 필리핀에 장기 체류를 하는 데다가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낙태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출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피노가 점차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피노들이 이제 그동안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와도 몰래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거기 있을 때 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아내한테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부부싸움이 되고 그걸 지원 못하게 끊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한국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게 되면 거기 이제 버림을 받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필리핀 현지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코피노 양육권, 이 소송 같은 이런 소송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성남지원에서 그 코피노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코피노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이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되니까 그 양육비 지급 판결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가 한국에 있든 현재에 있든 상관없이 나온다는 건가요? 이런 판결로 이전의 양육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코피노 필리핀 엄마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월 받게 됩니다. 그걸 일시금으로 주면 혹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이의 양육에만 집중해서 쓰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받을 양육비는 매월 받지만 과거의 양육비는 이미 본인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좀 있네요. 만약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리핀 엄마들이 그럴 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실효성이나 강제성 면에서 어떻습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라. 그럼 그걸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본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이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지만 그걸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여러 차례 지급 안 하면 그 성년이 될 때까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뭐 2기 이상, 3기 이상 지급을 안 하면 그러면 감치도 합니다. 유치장에 이제 유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당사자한테 양육비를 받지만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 판결만 받으면 양육비를 반드시 받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육비 판결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받으면 받을 수 있. 네. 판결만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데도 국제 소송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에서 뭐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와야 된다든지 뭐 네. 이런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 소송이라 비용이 하지만 국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친자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은 국내 소송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갑니다. 네. 다만 이 원고가 필리핀 엄마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와야 된다는 이런 네. 비용들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좀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자 확인을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든지 또 판결을 받았는데 너무 그 남자가 가난해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 소송은 비용도 좀 더 많이 들고 또 통역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승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는 그런 예외적 사례도 좀 있어서 네. 그래서 국제 소송을 좀 꺼리고는 있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필리핀 현지 엄마들이 국제 이 소송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엄마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현지 시민 단체가 결국 필리핀어들의 양육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시민 단체가 소개를 해서 네. 한국에 있는 이제 법률사무소를 연계해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할 때는 아무 비용도 안 내고 다 그 법률사무소 쪽에서 로펌 같은 데서 네. 결국 그 필리핀 현지 시민 단체와 연결된 로펌에서 무료로 이 소송을 다 해주고 네. 이제 그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돈 중에서 이제 이 법률 비용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뭐 소송이 본물처럼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없이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코피노의 친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을 일체 안 받으니까 네. 성공 보수를 뭐 30% 40%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성공 보수가 너무 크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 로펌 측에서는 이게 국제 소송이라 친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그걸 계속 그 퍼센트로 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공 보수 자체가 이렇게 받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코피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코피노 측에서는 단돈 5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지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로펌들하고 연계돼서 네. 결국 이제 이런 소송을 하는데 이 로펌들은 착수금이나 이런 건 일체 무료로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성공 보수로 그 착수금이나 이런 네. 것들을 결국 충당받는 그래서 그 필리핀 엄마들은 비용 없이 네. 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성공 보수가 30% 4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로펌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비용 자체가 친자가 아니면 사실은 그 비용만 들어간 것이고 그렇죠. 또 승소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 한국에 있는 남성이 잘 주지 않으면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30% 40%가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 소송을 통해서 필리핀어들은 30만 원 중에 단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 소송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필리핀어들이 결국은 이런 친권 및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친권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 친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이제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그 실제적으로 이런 소송은 앞으로 더 많아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어쨌든 가슴앓이를 하던 필리핀 그 코피노 엄마들에게는 상당히 네. 고무적인 그런 일이었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필리핀 엄마들의 나이가 대부분 23, 4세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도움이 있다는 걸 알면 그 필리핀 엄마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도 그 필리피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필리피노 뭐 재단이 있어서 네. 필리피노라는 게 확인만 되면 그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필리피노들이 그 한국의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만날 것 같은 부끄러움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